안녕하세요. 문제가 너무 쉽죠? 네. 공간정보법은 10개 이상 나오셔야 돼요. 합격자 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10개 이상 특정하셔요. 본시험에서도. 등기법이 좀 어렵기 때문에 공간정보법은 10개 정도는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양도 적고. 그래서 모의고사도 좀 쉽고, 네. 1번부터 좀 보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 이동을 신청해야 하며, 토지 이동은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특례 규정이죠. 특례 규정. 뭐 여러 번 한 건데, 토지 이동은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거죠. 네, 여러 번 판사한 거예요. 토지 이동은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 지적소관청의 결정은 행정처분인 것이고, 행정처분은 우리 행정소송법에 의해서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해요.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서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의 결정을 번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입장이라고 했죠?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토지 이동에 관한 지적소관청의 결정이 행정처분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처분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번복시킬 수 없겠죠? 이거 누구의 입장이라고 했습니까?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대법원이 충돌을 일으켰는데, 이 헌재와 대법원이 충돌을 일으킨 사안은, 구체적인 사안은 토지 소유자가 지목 변경을 신청했는데, 지목 변경 신청에 대해서 지적소관청이 거부 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헌재와 대법원이 충돌을 일으켰는데, 결론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헌법 위반을 이유로 해서. 그래서 누가 이겼느냐면 헌재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때 토지 이동에 대한 지적소관청의 결정은 무대포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원칙은 신청이 있을 때만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수 있죠. 다만 일정한 기간 동안에 신청이 없을 때는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신청은 셋으로 나눠지는데, 이 중에서도 원칙은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이죠.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3자가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토지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 같은 토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특례 규정이 인정이 되죠. 특례 규정이라고 하면 특별한 예외 규정이라는 뜻인데, 도시개발 사업 같은 토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때 소유자의 신청권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박탈된다고 했죠. 소유자의 신청권은 박탈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만이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하고 사업 시행자만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예외 규정, 특례 규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원한다면 직접 신청은 할 수가 없겠죠. 박탈됐으니까. 따라서 사업 시행자에게 뭐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까? 요청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요 대위 신청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죠. 대위 신청의 첫 번째는 뭐가 있죠? 그렇죠. 공공사. 이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가 있죠. 맞아요. 이때 이 공공사업이 나오면 뒤따른 지목 8개가 있다라고 했죠. 뭐가 있었습니까? 철제, 천, 구, 유, 수, 하, 도. 두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할 때는 국가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국가나 지자체를 대위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세 번째,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이때는 누가 대위 신청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관리인이나 사업시행자가 토지 이동을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관리인은 민법에서 공부하셨겠지만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만 관리인이 존재해요. 구분 소유자가 10명 미만일 때는 별도의 대표자가 선임이 돼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채권자는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직권에 의한 토지 이동 결정은 순서까지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토지 이동에 관한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조사할지 계획을 수립하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현장에 가서 토지 이동 조사를 하겠죠. 토지 이동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수집된 정보를 장부에 적을 텐데 이 장부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토지이동 조사부라고 불렀죠. 토지이동 조사부에 그 정보를 적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부를 청사로 가지고 와서 중요한 정보 추려내고 계산할 거 계산해서 토지이동 조서를 작성한다고 했죠. 토지이동 조서가 작성이 되면 이 작성된 토지이동 조서를 토지이동 정리결의서에 첨부한다고 했습니다. 토지이동 정리결의서에 첨부할 거예요. 토지이동 정리결의서에 첨부한 다음에 이제 지적서 관청은 지적 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겠죠. 요 순서까지 암기를 부탁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1번을 보시면 1번은 도시개발 사업에 관련하여 이게 뭡니까? 특례 규정이죠.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 관청에게 토지 이동을 신청해야 되며, 그렇죠. 토지 소유자는 신청권이 박탈되고 사업 시행자만이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토지 이동은 지적소 관청이 결정하는 건데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지적소 관청이 결정하는 시점이 아니라 소급한다고 했죠. 어느 시점까지 소급한다고 했습니까?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는 시점까지 소급한다고 했죠. 그래서 맞는 집이 될 겁니다. 2번. 이 도시개발 사업 같은 토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뀝니까?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토지 이동이 나타나죠. 대규모의 토지 이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는 지적소 관청에게 대규모의 토지 이동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알려야 된다고 했죠. 이를 뭐라고 했습니까? 신고한다 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 고자는 알릴 고자예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대규모의 토지 이동을 지적소 관청에게 신청하기 이전에 조만간 대규모의 토지 이동을 신청할 테니까 알고 있으라고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 신고라는 용어를 써요. 우리가 토지 이동은 신청한다는 용어를 쓰죠. 이 청자는 요청할 청자예요. 그래서 대규모의 토지 이동을 신청하기 이전에 대비하고 있으라고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신고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의 착수 사실, 변경 사실, 완료 사실을 토지 이동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신고해야 되죠. 맞아요. 며칠 이내에 신고하는 겁니까?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착수 사실, 변경 사실, 완료 사실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할 테고 그 이후에 토지 이동을 신청하겠죠. 토지 이동 신청은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라는 15일이라는 개념은 신고에서 나타나는 개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이 신고가 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적소 관청에게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의 착수 사실, 변경 사실 신고가 이루어진 토지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박탈한다고 했죠. 그리고 토지 이동 신청권은 누구만이 갖고 있다고요? 사업 시행자만이 갖고 있죠. 따라서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원할 때는 직접 신청할 수 없고 사업 시행자에게 요청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틀린 집이 될 겁니다. 3번. 지적소 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무를 정리한 경우에는 조사 측량에 들어간 비용을 소유자에게 징수한다. 맞겠죠? 원래 이 조사 측량에 들어간 비용은 토지 이동을 신청하는 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정한 기간 동안에 토지 이동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 관청이 직권으로 결정하겠죠. 그러면 이건 원래는 소유자가 부담했어야 될 비용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만큼은 소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했죠. 그렇죠. 4번. 토지 이동의 경우 수수료는 지적 공부를 정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정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수를 내야 될 겁니다. 이거 외워두셔야 되겠죠. 토지 소유자는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역소관청에게 신청해야 된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겠죠.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 가태료는 부과됩니까? 부과되지 않습니까? 가태료는 부과되지 않아요. 그리고 직권으로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다만 허위 내용을 가지고 토지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그러면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토지 이동을 허위로 신청하게 되면 지적공부에는 잘못된 내용이 공시되죠. 맞아요. 그래서 공시의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이때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허위의 내용을 가지고 토지 이동을 신청할 때는 이때는 가태료 문제가 아니라 공시 기능의 혼란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이때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것도 기억하시죠? 허위로 토지 이동을 신청할 때는 가태료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는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맞는 질문이고 정답은 2번이겠죠. 2번 다음은 토지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토지의 표시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와만 관련된 게 토지 이동이죠. 그래서 소지, 지명, 경좌표와 관련이 없는 것은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 소유자 변경, 소지, 지명, 경좌표와 관련이 없으니까 이건 토지 이동이 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그 소유자의 주소 변경, 이것도 소유자 변경에 해당되지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토지 등급의 변경, 개별 공시지가의 변경 이런 것들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이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토지 이동이라고 하지 않고 다만 대장에 등록된 내용의 단순한 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장에 등록된 내용의 단순한 변경에 불과하지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4번 축적 변경은 3번 토지 이동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 제기를 통한 번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대법원의 입장이었죠. 그런데 헌재가 이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토지 이동에 관한 지적소관청의 결정은 행정처분이고 행정처분이니까 불만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서 번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분쟁사항은 뭐였죠? 지목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었어요. 이거는 토지 이동이 될 겁니다. 토지 이동이 아니라 행정처분이 돼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축적 변경은 축적 변경의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맞죠? 확정 공고 시점에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 확정 공고 시점이니까 원칙적으로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이 달라지는 시점은 확정 시점. 예외적으로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축적 변경의 경우에는 면적만 새롭게 정한다고 했죠. 그때 면적이 달라지는 시점은 확정 공고 시점. 그래서 확정 공고 시점에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이 나타났으니까 지적공부에 이를 반영해야 되겠죠. 따라서 지체 없이 지적공부에 등록할 겁니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지적정리라고 해요. 그래서 지체 없이 지적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지적정리가 이루어졌으면 등기부 표제부도 바꿔줘야 되겠죠. 따라서 지체 없이 변경 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적 변경 절차에서 지체 없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경우는 4가지 좀 외워두셔야 돼요. 지체 없이 시행 공고를 하죠. 지체 없이 확정 공고하죠. 지체 없이 지적공부에 등록하죠. 지체 없이 변경 등기를 촉탁합니다. 이거 좀 외워두시죠. 요즘은 이런 것도 출제하니까 지체 없이 시행 공고를 하는 것이고 지체 없이 확정 공고를 하는 것이고 지체 없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고 지체 없이 변경 등기 촉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함이 원칙이다. 원칙은 신청이고 신청 중에서도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이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될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될 테고 3번 지적공부에 관한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자가 국토해양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심사 기준, 심사 내용이 아닌 것은 이거 어떻게 했죠? 타당성, 적합성, 공익성,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그 다음에 목적의 방지 대책 및 안전관리 대책. 기억나셔요? 네. 이렇게 외운 적 있죠? 타적공, 사생활, 방지 대책. 관계 행정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기준. 타적공, 사생활, 방지 대책. 타는 뭐죠? 타당성. 적은 적합성. 공은 공익성. 사생활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요 방지는 자료의 목적의 방지 대책, 목적의 사용 방지 대책, 그 다음에 안전관리 대책.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이건 대단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다음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토지 소유자가 하여하는 토지 이동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외우실 때가 되긴 했죠. 그렇죠. 네, 뭐라고 여러 번 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될 테고 그 다음에 5번 토지 이동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유수면 매립 준공에 의하여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신규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등록할 테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죠. 다만 허위의 내용을 가지고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는 형사처벌받는다고 했죠.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겁니다. 2번 임야대에 등록된 토지를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 전환은 원칙은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데 맞습니까? 다만 예외적으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 전환이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뭐가 있죠? 첫 번째,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돼요.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할 때는 나머지 토지도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하죠. 두 번째,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서 등록 전환했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하죠.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한다는 얘기는 그 분할되는 토지는 관리 지역이 된다는 뜻이에요. 관리 지역이 되기 때문에 토지대장 지적대에 등록하겠죠. 지목이 바뀌었건 바뀌지 않았건. 요거 세 가지 기억나셔요? 이것도 외울 때가 됐죠. 한번 시켜볼까? 첫 번째 뭐라고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돼요.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두 번째,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서 등록 전환했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세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는 지목 변경 없는 등록 전환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3번, 토지 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로서 합병할 토지가 있다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역소관청에게 합병을 신청해야 된다.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할 텐데 이 합병은 신청 여부는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죠. 그래서 합병을 신청하고 싶으면 신청하면 되고 합병을 신청하기 싫으면 안 해도 상관이 없죠. 다만 예외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할 의무가 있죠. 일정한 지목이 되는 경우는 합병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합병을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경우의 지목은 뭐가 있습니까? 철, 제, 천, 구, 유, 수, 학, 도, 부, 체, 공, 장. 이 중에서
11개는 지목의 부호고 이거는 지목의 부호는 아니죠. 이 부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가 될 겁니다. 이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할 의무가 있을 겁니다.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도로, 공동주택의 부지, 체육용지, 공원, 공장용지 이때는 합병을 신청할 의무가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에 몇 번이지? 4번 토지 소유자가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지목 변경을 하여야 할 토지가 있다면 금방 했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게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 이거 맞아요? 맞죠? 지목 변경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목 변경을 신청하게 될 겁니다. 5번 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의 회복 등록을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거 맞았습니까? 틀렸죠? 바다가 됐던 토지가 다시 바다에서 토지로 바뀌게 되면 이때는 지적소관청은 회복 등록할 수가 있죠. 회복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는 소유자를 회복 등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회복 등록할 수 있다는 자유재량에 의해서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 등록할 수도 있고 회복 등록하지 아니할 수도 있죠. 회복 등록하지 아니할 때는 누구 소유로 기속이 되는 겁니까? 국가 소유로 기속이 되죠. 이게 토지 포락 이론이에요. 그렇죠? 이때 회복 등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게 회복 등록 신청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소유자는 회복 등록 신청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될 거예요. 어디까지나 지적소관청의 자유재량에 달려 있을 겁니다. 회복 등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자에게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될 테고 6번 공유수면 매립지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 신규 등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로서 타당한 것은 어느 시점에 등록이 이루어지죠? 신규 등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등록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겠죠. 신규 등록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테고 7 맞아요. 그렇죠. 7번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첨부하지 않는 사면은 이거 내내 외우라고 부탁을 드렸죠.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지적공부의 소유자로 등록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소관청에게 증명해야 되겠죠. 따라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4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죠? 법원의 확정 판결서, 두 번째 준공검사 확인증, 세 번째 협의서. 이때 이 협의서는 뭐죠? 기획재정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장이 협의한 협의서가 되겠죠. 그리고 기타.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될 테고 8번 등록 전환이란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역대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말할 텐데 그 역은 등록 전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겠죠. 2번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해야 된다. 이거 맞았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죠? 그렇죠.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고칠 필요가 없지만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겠죠.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을 테고 이 토지는 처음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이 됐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는 토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목이. 그래서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을 합니다. 이를 등록이 전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등록 전환 제도는 2가지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죠. 첫 번째,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등록전환 지도가 만들어졌고, 두 번째는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등록전환 지도가 만들어졌죠. 맞아요. 이 등록전환과 관련해서 개념이 몇 가지 출제된다고 했죠. 첫 번째,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을 바꾸는 것은 등록전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했죠. 즉, 역은 등록전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 등록전환은 지목변경을 수반함이 원칙이죠. 지목변경을 수반함이 원칙인데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전환이 세 가지가 있었죠. 다시 한번 외워보죠. 첫 번째,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두 번째는요,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서 등록전환했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세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설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 세 가지는 지목 변경 없는 등록전환이 나타날 겁니다. 세 번째, 이 등록전환은 소축척의 임야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등록전환은 축척의 변화가 뒤따르죠. 이 축척의 변화가 뒤따르는 이 등록전환은 축척 변경과 의미가 같다고 했습니까? 다르다고 했습니까? 다르다고 했죠. 축척 변경 제도는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는 게 축척 변경이에요. 등록전환은 소축척의 임야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축척 변경과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축척 변경에 관한 규정은 등록전환에 준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 등록전환 제도는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소축척의 임야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적도는 임야도보다는 경계가 좀 더 정밀하게 그려지겠죠. 경계가 좀 더 정밀하게 그려져야 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측량이 필요하고 이때 하는 측량을 뭐라고 했죠? 등록 전환 측량이라고 했죠. 등록 전환 측량을 통해서 보다 정밀한 지적도가 작성이 되면 보다 정밀한 지적도를 통해서 면적을 새롭게 측정해내죠. 이때 나오는 면적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고 불렀죠. 이 등록 전환될 면적이 구해지면 이 등록 전환될 면적을 토지대장에 등록한다라고 했습니다. 토지대장에 등록이 이루어지는 그 면적을 뭐라 불렀습니까? 등록 전환된 면적. 이렇게 불렀죠. 등록 전환된 면적. 여기에 등록하게 되면 등록 전환된 면적이라고 불러요. 이때 이것을 생략해서 등록 전환 면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등록 전환될 면적이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되게 될 겁니다. 다만 예외가 아니라 여기에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이 40제곱미터인데 이때 등록 전환될 면적이 1001제곱미터라고 한다면 여기에 1001제곱미터라고 기록하고 즉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이거는 고칩니까? 고치지 않습니까? 네.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이때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은 정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 등록된 면적이 10,000제곱미터인데 측량을 통해서 새로 구해진 면적이 11,000제곱미터인 경우 즉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이거를 고친다고 했습니까? 안 고친다고 했습니까? 고친다고 했죠. 이거 누가 고쳐주는 겁니까? 그렇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다고 했죠. 직권으로 정정하고 이 면적을 여기다가 등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버려 둬요. 왜? 차가 너무 작으니까. 그런데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은 너무나도 잘못된 면적이니까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하고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게 될 겁니다. 여러 번 강조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임야대장의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면 A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지에 대해서 등기부도 존재하겠죠. 등기부. 이건 등기부예요. 여기 갑부에 소유자가 누구로 기록되어 있냐면 B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토지 대장의 소유자를 누구로 기록한다고 했습니까? A입니까? B입니까? 네? A예요? B예요? 등록 전환의 개념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대에 옮겨서 등록하는 게 등록 전환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얘를 옮겨서 등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로 기록합니다. A로 기록한 다음에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이 A를 뭐로 정리해야 될까요? B로. 이렇게 소유자를 정리하는 겁니다. 등록 전환 자체의 개념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토지대장 지적대에 옮겨서 등록하는 거니까 소유자도 당연히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를 토지대장에 등록하게 돼요. 다만 이 지적공부의 소유자 부분은 기준이 뭐라고 했죠? 등기부라고 했죠. 그래서 A로 옮겨 적은 다음에 B로 소유자 정리를 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이게 등록전환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몇 번 하다가 2번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 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해야 된다. 맞겠죠? 그 다음에 3번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 변경을 하여야 할 토지로 한다.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지목은 총 28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지목은 총 28가지가 있어요. 이 28가지를 10개와 18개로 나누죠. 그러면 10개와 18개로 나누는 이 기준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거래가 잘 되는 토지들. 거래가 잘 되기 때문에 땅값이 비교적 비싼 토지들. 땅값이 비교적 비싼 토지이기 때문에 지적소 관청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토지들.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적소 관청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들. 이 토지에 해당되는 지목이 몇 개죠? 18개. 이 18개의 지목의 토지는 어디에 등록하는 겁니까?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한다고 했죠. 우리 사회에서 거래가 잘 안 되는 토지들. 거래가 잘 안 되니까 땅값이 비교적 저렴한 토지들. 땅값이 비교적 저렴하니까 지적소 관청이 효율성을 구태여 높일 필요가 없는 토지들.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없으니까 지적소 관청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떨어지는 토지들. 그 토지들에 해당되는 지목은 요 10개예요. 요거는 어디다 등록한다고 했습니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한다고 했죠. 여기에 해당되는 지목은 총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절, 제, 전, 구, 유, 수. 무조건 학도예요. 묘, 모, 도, 임.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수용지, 묘지, 목장용지, 도로, 임야. 여기에 해당되는 지목들은 거래가 잘 안 돼요. 효율성을 높일 필요도 별로 없습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없는 토지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지목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이 토지가 처음에는 이쪽에 등록되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 지목이 이쪽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지목이 바뀌었다면 이쪽에 옮겨서 등록해야 되겠죠. 이때 나타나는 개념이 뭐예요? 등록전환.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등록전환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뀌는 거. 이건 등록전환이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지목변경이라고 불러요. 또한 이 안에서 바뀌는 거, 이 안에서 바뀌는 거. 이것도 등록전환이 아니겠죠? 이게 뭡니까? 지목변경. 그래서 이 지목변경과 등록전환은 개념이 다릅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되셨을까요? 이때 이 등록전환과 관련된 법률이 뭐냐면 등록전환과 관련된 법률이 산지관리법, 그 다음에 건축법이에요. 그러면 이 산지관리법, 이걸 좀 외워두시면 좋을 텐데 산지관리법이니까 산지와 관련된 법이죠. 맞아요.
산지와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보통 어디에 등록되겠습니까? 임야대장, 임야도. 맞아요. 그 다음에 요 건축법, 이건 건축, 건물의 건축과 관련된 거죠. 주로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토지대장, 지적도. 그래서 산지관리법, 건축법에 해당되는 게 보통 등록전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목변경과 관련된 법률은 뭘까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국계법. 국계법이 바로 지목변경과 관련된 법률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지목변경이 나타나지만 산지관리법, 건축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등록전환 쪽으로 가야 되고 국계법 쪽으로 국계법이라는 법률이 나오면 지목변경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본시험에서 나온 적은 없지만 모의고사 같은 데서 강사들이 많이 출제해요. 틀리는 문제로 좀 기억해 두시죠. 산지관리법, 건축법이 나오면 등록전환. 국계법 뭔지 아시죠? 공법에서 하는 거 그거. 그 법률이 나오면 지목변경.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3번에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물의 사용 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해야 할 토지로 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았겠죠. 등록전환이라는 단어가 보이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등록전환이라는 단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맞아요. 네. 4번. 등록전환 측량을 하여 토지대장과 지적도의 면적 경계를 등록하며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등록한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를 토지대장에 옮겨서 등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소유자를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정리하는 겁니다. 5번.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한다. 맞아요. 그렇죠. 등록전환에 의해서 면적이 달라집니까? 면적이 달라지니까 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겠죠. 즉 토지이동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등기부 표제부도 바꿔줘야 되겠죠. 따라서 지체 없이 변경 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이 토지의 표시는 기준이 뭐죠? 지적공부죠. 맞아요. 따라서 토지이동 정리에 의해서 지적공부가 정리가 되면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지체 없이 변경 등기를 촉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경 등기 촉탁은 등기부의 표제부에 잘못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건 짧으면 짧을수록 좋죠. 그래서 변경 등기 촉탁은 앞에 무슨 단어가 나와야 될까요? 지체 없이. 좀 외워두셔야 되는 거 있죠? 지체 없이 변경 등기를 촉탁하는 겁니다. 여튼 정답은 4번이 되겠죠. 9번. 등록 전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맞겠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을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맞겠죠? 도지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맞겠죠? 토지 소유자는 등록 전환할 토지가 있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전환을 신청하게 된다. 틀렸죠? 60일이 되겠죠? 등록 전환의 경우 축척의 변화가 수반되나 축척 변경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축척 변경은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는 걸 축척 변경이라고 하고 등록 전환은 소축척의 임야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는 게 등록 전환이니까 축척 변경과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따라서 축척 변경에 관한 규정은 등록 전환에 적용될 여지가 없을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10번. 분할의 경우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이 분할의 경우 원칙은 지상 건축물을 걸게끔 경계를 결정할 수 없죠. 다만 예외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게끔 경계를 결정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4가지가 있죠.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 두 번째는요, 이젠 외우실 때도 됐죠. 공공사업.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뒤따르는 지목 8개가 있죠. 다시 한번 외워보죠. 철, 제, 전, 구, 유, 수,
학도. 그렇죠. 세 번째는요. 도시개발 사업. 네 번째는 네? 도시군 관리 계획서. 도시군 관리 계획서. 이때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토지를 분할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정답은 5번이 되겠죠. 11번 토지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토지의 분할은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그렇죠. 이때 분할을 신청할지 말지는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죠. 다만 예외적으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는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지게 되면 한 필지 안에 두 개의 지목이 존재하게 되죠. 그렇다면 지적공부에 두 개의 지목을 등록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요? 일필일목의 원칙상 두 개의 지목은 등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그 용도가 달라진 부분을 분할해서 별개의 토지로 만들어서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되죠. 며칠 이내에 용도가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는 분할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맞아요. 다시 정리하죠. 분할을 신청할지 말지는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지만 예외적으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는 용도가 달라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자는 분할을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는 일필일목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니까.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겠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 지번을 우선해서 부여해야 된다. 맞겠죠? 맞아요. 맞죠? 4번 공공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 건축물이 걸리게 지상 경계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보이고 도로라는 지목이 있죠. 도로는 철제, 전구, 유수, 학도에서 마지막 도죠. 그러면 공공사업 그리고 철제, 전구, 유수, 학도에 해당되는 지목이 있다면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경계가 결정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틀렸겠죠. 토지를 매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맞겠죠? 정답은 네? 4번이겠죠. 12번 분할과 합병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게 토지의 분할을 신청해야 된다. 꼭 외우셔야 돼요. 이때만 분할을 신청할 의무가 나타납니다. 2번 합병의 경우에는 신규 등록, 등록자는 분할의 경우와는 다르게 지적증명을 하지 아니한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맨 처음에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하죠. 따라서 도면이 작성돼야 되겠죠. 도면을 작성할 때 경계가 그려져야 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지적 측량이 필요할 겁니다. 맞아요. 지적 측량을 통해서 도면이 작성이 되면 작성된 도면을 기준으로 전자 면적 측정기를 사용해서 면적을 측정하겠죠. 측정된 면적을 가지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대장에 등록해야 되겠죠. 따라서 신규 등록은 측량도 필요하고 측정이 필요할 겁니다. 신규 등록은 지적 측량도 필요하고 면적 측정도 필요하게 될 겁니다. 등록전환.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등록전환이라고 하죠. 이때 소축척의 임야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고 있으니까 도면의 정밀도가 훨씬 올라가겠죠. 따라서 훨씬 정밀한 도면을 작성해야 되니까 지적 증량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이따는 증량을 등록 전환 증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적 증량을 통해서 대축척의 지적도가 작성이 되면 보다 정밀한 면적을 구해내야 되죠. 따라서 등록 전환의 경우에 면적 측정이 필요합니까? 면적 측정이 필요할 겁니다. 따라서 등록 전환도 지적 측량 필요하고 면적 측정 필요하겠죠. 분할.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토지 중간에 경계를 그려야 됩니까? 경계를 그려야 되죠. 따라서 지적 측량 필요합니까? 지적 측량 필요합니다.
경계가 그려지면 그려진 경계를 기준으로 면적을 측정해야 됩니까? 측정해야 되죠. 따라서 분할도, 지적 측량, 면적 측정 둘 다 필요할 겁니다. 합병은 가운데 경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지워주기만 하면 되죠. 지적 측량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또한 전자 면적 측정이나 좌표 면적 계산법을 사용해서 면적을 측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덧셈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합병의 경우에는 지적 측량도 필요 없고 면적 측정도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게 공간정보법에서 가장 많이 빈출된 지문이에요. 이게 합병은 측량도 필요 없고 측정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이러한 지목의 토지로서 합병해야 될 토지가 있다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게 소유자는 합병을 신청해야 된다.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여백에다가 철제, 전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을 반드시 쓰신 다음에 비교를 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묘지 같은 이상한 지목 하나 넣고서 틀린 지문을 만드니까 그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합병하려는 토지에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른 경우에도 합병할 수 있다. 있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5번 토지를 합병하면 합병 전의 경계가 말소되고 면적은 합병 전의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합병 후 새로운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적 측량도 필요 없고 면적 측정도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13번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이것 좀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건데 합병 요건을 꼭 외워두셔야 돼요. 합병에서 그나마 좀 어렵게 출제되는 부분이죠. 합병 요건 5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쳐서 한 필지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하니까 합병에 의해서 한 필지가 성립되겠죠. 따라서 합병 요건의 첫 번째는 뭡니까?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해야 되겠죠.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해야 될 겁니다. 한 필지 성립 요건 6가지가 있죠. 첫 번째,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두 번째, 소유자가 동일할 것. 세 번째, 지목이 동일할 것. 네 번째, 집안이 연속적일 것. 다섯 번째, 축척이 동일할 것. 여섯 번째,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그래서 이 6개의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이게 이렇게 4필지 토지를 합병하고자 합니다. 4필지 토지를 이때 합병 대상 토지 일부에 대해서 합병 제한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합병 제한 사유는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든지. 두 번째, 네?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가 되어 있다든지. 세 번째, 판매 등기가 되어 있다든지. 네 번째, 가압류 가처분 같은 처분 제한 등기가 되어 있다든지. 다섯 번째, 그렇죠. 지역권 등기인데 이 지역권 등기가 요역지 지역권 등기가 되어 있다든지. 이때는 합병할 수 없다라고 했죠. 기억나셔요? 그렇죠. 여기서 요 4개의 공통점은 뭘까요? 네? 4개의 공통점은? 그렇죠. 저당권 등기,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환매 등기, 처분 제한 등기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뒤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전부 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전제가 되는 등기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요 토지에 대해서 이러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합병을 하게 되면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한 필지 합병이 된 상태에서 한 필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돼버려요. 맞아요?
따라서 이러한 등기가 된 상태에서 합병을 해버리면 이거는 전부 다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등기 명의인들은 권리가 다 소멸이 돼버립니다. 요게. 따라서 이때는 합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등기들은 전부 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러니까 뒤따라 나오는 등기들. 이때는 합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역권 등기. 이것도 합병이 허용되지 않죠. 네. 예전에 했던 건데 여기는 100번지 토지입니다. 여기는 101번지 토지예요. 그리고 이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토지 소유자는 을입니다. 갑이 을에게 지역권을 설정해 줍니다. 이때 이 지역권의 설정의 목적은 통행지역권이에요. 그래서 을은 지역권자로서 이 부분을 통행합니다. 이 부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승역지. 이 승역지는 토지 전부여도 되고 일부여도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이 토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역지. 요역지는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니까 넓을수록 좋아요. 따라서 토지 전부여야 될 겁니다. 이 벌써 하셨죠? 그렇죠. 이때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 102번지 토지예요. 그리고 소유자는 을입니다. 그러면 이 을은 요역지 등기가 된 이 토지를 인접토지와 합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워지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한 필지였기 때문에 한 필지 전부가 요역지였는데 만약에 합병에 합의를 하게 되면 이 요역지가 전체가 한 필지가 되니까 전부가 뭐로 전환이 됩니까? 일부로. 맞아요. 그러면 요역지 개념과 충돌을 일으키죠. 따라서 요역지 지역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승역지. 여기 인접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는 99번지 토지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러면 이 갑은 자신의 두 필지 토지를 합병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합병하기 전에는 한 필지 일부가 승역지였죠. 그런데 합병을 하게 되면 이게 전체가 한 필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 필지 일부에 대한 승역지 이거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승역지 등기가 된 지역권 등기는 합병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때 합병 제한 사유가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등기가 되어 있다면 합병을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러한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합병 합의를 할 수 있습니까? 지상권 등기. 그 다음에 지역권 등기. 이 지역권 등기는 승역지 지역권 등기.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 그리고 임차권 등기. 이런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합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거의 공통점은 뭐죠? 부동산 일부에 존재할 수 있는 등기들이죠. 그래서 합병한다고 하더라도 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 지역권, 요 승역지 지역권 등기는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합병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 더. 이 저당권 등기 중에서 등기 원인, 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어디에 대해서? 합병 대상 토지 전부에 대해서. 이때는 합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창설적 공동전환. 조심하셔야 될 것은 합병 대상 토지 전부에 대해서 창설적 공동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병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저당권이 아니라 가압류 등기나 또는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다면 합병 대상 토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 즉 창설적 공동 가압류 등기, 창설적 공동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다면 합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는 없다라고 했죠. 네.
이게 이제 합병 제한 사유인데 이게 우리 시험에 그나마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었죠? 뭐가 있어요? 소유자의 주소가 동일해야 되죠. 소유자의 주소가 다르다고 한다면 이거는 동명이인이죠. 동명이니까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소가 동일해야지만 합병이 가능할 겁니다. 네 번째, 공유 지분이 동일해야 되죠. 공유 지분이 동일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잊어버리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여기 두 필지가 존재합니다. 여기는 100번지, 여기는 101번지. 이 100번지는 토지 소유자가 갑이 4분의 3을 가지고 있고 을은 4분의 1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토지, 다시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 토지도 갑이 4분의 3을 가지고 있고 을도 4분의 1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100번지와 101번지는 토지 소유자가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동일하죠. 100번지 토지 소유자 갑을, 101번지 토지 소유자 갑을. 같은 사람이니까 소유자 동일하죠. 이때 합병할 수 있습니까? 있죠. 지분이 같기 때문에 합병한 이후에 지분을 어떻게 결정하면 됩니까? 갑 4분의 4, 을 4분의 1 이렇게 결정하면 되죠. 따라서 공유지분이 동일하다면 합병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갑은 4분의 3, 을은 4분의 1. 그 다음에 이쪽은 갑이 7분의 2, 을은 7분의 5. 그러면 공유 지분이 다르죠. 그러면 합병한 이후에 지분을 어떻게 결정할까요? 갑과 을은. 만약에 면적이 같고 가치도 똑같다면 덧셈해서 2로 나눠주면 돼요. 면적도 같고 가치도 같다면. 그런데 면적이 다르죠. 가치도 다르죠. 여기 도로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은 비싼 토지, 이쪽은 저렴한 토지. 그러면 갑은 뭐라고 주장하겠습니까? 비싼 토지 지분을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합병의 지분은 내가 더 많이 갖겠다라고 주장하겠죠. 을은 뭐라고 주장하겠습니까? 넓은 토지 지분을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합병의 지분도 내가 더 많이 갖겠다 주장하겠죠. 그래서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한 지분 결정하기가 힘들어요. 따라서 공유 지분이 다를 때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공유 지분이 다를 때는 합병한 이후에 지분을 결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합병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일정한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와 일정한 사업시행지역 바깥의 토지는 축척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니까 이때도 합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의 토지끼리 바깥의 토지끼리만 합병이 허용이 돼요. 그렇다면 이쪽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보통 축척이 600분의 1 지적도에서 500분의 1 지적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약간 더 정밀해져요. 그 다음에 이쪽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종전 축척 600분의 1 지적도에 등록된 상태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때 이쪽 토지와 그 다음에 이쪽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냐면 둘 다 갑이에요. 그리고 이쪽도 갑. 그러면 갑은 두 필지 토지를 합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축척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쪽이 경지정리지역이라고 한다면 보통 축척이 1200분의 1 지적도에서 1000분의 1 지적도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쪽은 경지정리지역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때 여기서는 1200분의 1 지적도에 등록되겠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토지와 이쪽에 있는 토지를 합병할 수 있겠습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사업시행지역 아래 토지와 사업시행지역 바깥의 토지는 필연적으로 축척이 달라져요. 따라서 합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 네 필지의 토지가 존재하는데 소유자는 갑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갑이에요. 그리고 네 필지의 지목은 전. 그러면 갑은 네 필지 토지를 합병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지목이 같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 갑이 요 네 번째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에요. 그럼 네 번째 토지는 지목이 조만간 뭐로 바뀔까요? 대로 바뀌겠죠. 그러면 요 갑은 네 필지 토지에 대해서 합병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합병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하나는 지목이 달라지니까. 그런데 만약에 요 갑이 합병을 네 필지에 대해서 합병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요 부분에 대해서 분할을 같이 신청한다면 요 네 필지에 대해서 합병 신청 되겠습니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합병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세 필지에 대해서 합병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목이 달라지는 토지는 합병 신청이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합병 신청을 하면서 분할 신청도 동시에 한다면 합병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합병과 관련해서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13번을 보시기 전에 12번에 4번 지문을 먼저 보죠.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른 경우에도 합병할 수 있다. 틀린 지문이 되겠죠. 13번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 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죠. 합병하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합병하려는 토지의 승역지 지역권 등기가 있는 경우는 합병이 된 이후에 승역지에 변화가 없죠. 여전히 일부분이죠. 합병이 가능할 겁니다. 합병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죠. 14번 다음 중 합병 신청할 수 있는 것은 1번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합병 신청할 수 없죠.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집안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죠. 토지 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 소유자 주소가 다르다면 이건 동명이인이죠.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겁니다. 합병하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열흘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등기가 있는 경우 창설적 공동 저당권 등기가 있는 경우 조심하셔야 될 것은 반드시 이 창설적 공동 저당권 등기는 합병 대상 토지 전부에 대해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부일 때는 안 돼요. 전부일 때. 다만 여기 저당권 등기 대신에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라는 문구가 나오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 합병하는 토지가 유역지 지역권 등기가 있는 경우 유역지 지역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합병한 이후에 유역지가 전부에서 뭐로 전환이 돼버립니까? 일부로. 그렇죠. 유역지는 일부가 될 수는 없죠. 따라서 합병이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요거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합병 제한 사유라고 불렀죠. 등기법에서는 하필 제한 사유라고 부를 겁니다. 공간정보법에서는 합병 제한 사유, 등기법에서는 하필 제한 사유라고 부를 거예요. 다 했던 거예요. 요 시점은 두 필지가 존재하는데 여기는 100번지, 101번지. 토지 소유자는 가. 그러면 다른 요건이 충족이 되어 있다면 요 갑은 지적소관청에게 합병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합병을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합병 결정을 해주겠죠. 합병 처분이 나올 겁니다.
합병 결정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지적공부상 합병이 됐다고 해서 한 필지가 완성됩니까? 아니죠. 지적공부에서 합쳐진 다음에 어디에서도 합쳐져야 됩니까? 등기법에서도 합쳐져야 되죠. 등기부에서도 합쳐져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점에 합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100번지, 101번지 합필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상 합쳐져야 되고 합병돼야 되고 등기부에서도 합필 등기가 돼야지만 한 필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적소관청에 합병 처분이 된 후 등기부상 합필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시간적인 갭이 존재하죠. 맞아요. 따라서 중간에 100번지, 101번지 토지 소유자 갑, 토지 소유자 갑. 갑이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아직 합필 등기가 되기 전이니까 등기부는 따로 있겠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101번지 토지 등기부에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합필 등기를 신청하게 할 때 합필 등기를 등기소에 신청하게 될 때 소유자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지죠. 그러면 이 합필 등기 신청에 대해서 등기소는 합필 등기를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네? 해줘요? 안 해줘요? 다수결로 결정하죠. 합필 등기를 해준다. 손 드셔요. 4번. 안 된다. 드셔요. 없네. 네. 이때 합필 등기를 해준다고 했죠. 어떻게 합필 등기를 해준다고 했습니까? 합필 등기를 해줍니다. 갑 2분의 1, 을 2분의 1 이렇게 면적이 똑같다면 여기 100제곱미터, 여기 100제곱미터 면적이 똑같다면 공유로 하는 합필 등기를 허용해 준다고 했죠. 다만 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합병 절차 이후 합필 등기 신청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한해서 합필 등기를 공유로 하는 합필 등기를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다시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합필을 해주지 않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합병 처분 이후 합필 등기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한해서 합필을 공유로 하는 합필 등기를 허용해 줍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합필 제한 사유의 특례 규정이라고 불러요. 이거 여러 번 한 건데. 네? 처음 들어본다고요? 제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인감증명에서 3번 설명했고 유약집 할 때 2번 설명했고. 그러면 이렇게 소유하는 게 유리할까요? 이렇게 소유하는 게 유리할까요? 네? 이렇게 소유하는 게 유리하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렇게 합필 등기를 신청할 때 갑과 을은 등기소는 갑과 을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했죠. 그래서 뭘 첨부한다고요? 확인서가 첨부가 될 테고 이 확인서 안에는 갑과 을의 도장이 찍혀 있을까요? 안 찍혀 있을까요? 찍혀 있다고 했죠. 따라서 뭘 첨부한다고 했습니까? 인감증명. 여기도 인감증명. 그래서 인감증명할 때 했던 거예요. 이거를 합필 등기의 특례 규정이라고 불러요. 이 시점은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이것도 값소유, 이것도 값소유. 100번지, 101번지. 그런데 이 갑이 합병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합병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소유자가 드니까 합병을 해주겠죠. 그래서 합병 처분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적공부상 합병이 됐다고 해서 한 필지가 완성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등기부에서도 합쳐져야 되죠. 이걸 합필 등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시점에 합필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합병 처분이 나오는 시점과 합필 등기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시간적인 갭이 존재하죠. 따라서 이 두 필지에 대해서 소유자 갑은
100번지, 101번지, 값소유, 값소유. 요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 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그 다음에 환매 등기. 그 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 또 뭐가 있죠? 쓸 수가 없네. 지역권 등기. 이 지역권 등기는 유역지 지역권 등기. 요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합병 신청할 때는 합병 제한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지적서관청은 합병을 해줬죠. 그런데 하필 등기를 신청할 때는 하필 제한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게 되죠. 이때도 하필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하필 등기를 신청했다는 겁니다. 어디에? 등기소에. 그러면 이때 하필 등기를 허용하느냐? 요게 문제가 됩니다.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이것도 하필 특례 규정이라고 불러요. 어떻게 하필을 합니까? 네. 지금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만 하필 제한 사유가 설정돼 있죠. 그런데 여기 이 토지가 합병이 이루어지면 전체 토지가 되는데 하필 제한 사유가 발생하니까 이거는 다 소멸되겠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하필을 허용합니다. 어떻게 하필을 하냐면 요것도 100제곱미터, 요것도 100제곱미터. 이 하필 제한 사유는 100제곱미터 101번지 토지에만 설정이 된 거죠. 여기에 대해 설정된 거죠. 합병을 하게 되면 요 토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분으로 전환시킵니다. 지분으로. 그러면 갑의 지분은 둘로 나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 깨끗한 지분 2분의 1. 그 다음에 하필 제한 사유가 설정된 토지도 100제곱미터죠. 그래서 제한을 받는 토지 2분의 1. 이 등기들은 공통점이 부동산 일부에는 존재할 수 없지만 지분에는 존재가 가능해요. 지분에는. 따라서 이러한 등기들은 지분에 대해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합병 처분 이후 하필 등기 이전에 하필 제한 사유가 설정이 됐을 때는 지분에 대한 하필 제한 사유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필을 허용합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돼요? 안 돼요? 되죠? 이거는 출제가 됐는데 이건 너무 어려워서 아직은 출제 안 됐어요. 근데 워낙 등기법이 어렵게 나오니까 출제가 될 겁니다. 요거 하나 보죠. 요거는 용익물건이라서 지분에 대해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논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다른 논리예요. 아까 그린 거 어디 갔나? 없네. 네. 그래도 오늘까지는 모의고사 풀면서 행복하셨죠? 다음 주부터는 좀 힘들겠죠, 행복하기가. 왜요? 네, 다음 주부터는 등기 나갑니다. 내용이. 네. 여기 100번지, 101번지, 그리고 갑소유, 을소유. 갑은 을에게 지역권을 설정해 줍니다. 지역권 설정의 목적은 통행이었어요. 그래서 통행지역권이 설정이 됩니다.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승역지. 승역지는 다른 토지를 받들고 있는 토지라서, 즉 제한을 받는 토지라서 좁으면 좁을수록 좋아요. 논리가. 그래서 전부도 가능하지만 일부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죠. 유역지죠. 이건 유역지가 될 겁니다. 유역지는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니까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겁니다. 따라서 유역지는 토지 전부 이해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렇죠. 이때 인접 토지가 존재하는데 102번지 토지예요. 그리고 을소유 토지입니다. 이때 이 유역지는 하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원칙은 안 된다고 했죠. 맞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병 처분 이후 하필 등기 이전에
지역권 설정 등기가 된 경우에는 합병을 허용합니다. 예외적으로. 다시요. 합병 처분 이후 합필 등기 이전에 유역지 지역권 등기가 설정된 경우에는 합필을 허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필을 허용하느냐면 이렇게 합필을 허용해요. 요 부분만 유역지였죠. 그런데 합필 등기를 한 이후에 유역지를 이쪽까지 확정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때는 합병 처분 이후 합필 등기 이전에 유역지 지역권 등기가 된 경우에도 유역지를 이 부분에서 이쪽으로 확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합필을 허용합니다. 되셨을까요? 안 되신 것 같은데 표정을 보니까 어두우신데 네, 워낙 등기법, 이건 등기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등기법이 어렵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유역지 펴보셔요. 다 설명드린 겁니다. 아마 별표 쳐져 있을 겁니다. 이것도 합필을 허용합니다. 유역지를 전체로 하는 합필 등기를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괜히 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